흑 제조업이 다시 이 나라 심상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상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아, 진짜 지금 지표가 만만치 않구나. 그 말씀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점점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진짜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라가 어딘지도 보여드리고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바로 이 나라입니다. 한자로 써 있는 거 보니까 중국이겠죠. 네, 중국입니다. 이게 제조업 PMI 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가 4월입니다. 4월 49.2로 떨어졌습니다. 이 PMI라는 게 구매 관리자 지수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업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건데요. 이 이야기를 모아보니까 기준이 50인데 기준이 50입니다. 그런데 그 지수는 49.2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50이면 50을 넘어서야지 제조업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50을 못 넘어서고 49.2가 됐다는 것은 제조업이 다시 쪼그라든다는 뜻이에요. 지난 2월만 하더라도요. 52.6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이 살아난다. 중국이 난리가 났다. 우리 수출도 좋아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3월에도 51.9였거든요. 그런데 4월에 이게 49.2까지 떨어지니까 야, 이게 뭐지? 떨어지기는 떨어진다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51.4 정도로 떨어질 거라 예상했지 49.2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생각보다 큰 복병이 생겼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중국이 상황이 좋지 않았죠? 보시는 것처럼 전부 50 이하였습니다. 그나마 좀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2022년 6월에 50.2가 올라갔었고요. 9월에 50.1이 올라갔습니다. 최악은요. 작년 12월에 47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47. 이게 리오프닝이 되면서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시키면서 1월에 50.1, 2월에 52.6, 3월에 51.9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결국은 49.2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예전 같지 못하고요. 부동산의 위기가 점점 커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지방정부가 지금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점점 현실이 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지표를 보여드릴 때 이 수출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수출이 어떻게 됐느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수출은 우리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월에는 14.8%가 늘어나서 폭등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폭등했는데 지금 3월에는 PMI 지수가 51.9였고요. 또 2월에 52.6이었습니다. 지금 52.6을 3월에 수출로 어떤 만회를 했는데 지금 4월에 49.2가 됐다는 것은 이 수출이 또 꼬그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또 꼬그라진다는 이야기. 반짝 좋아진 것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밀거래가 많아지고 밀거래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그런가요? 무역거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수출이 깜짝 좋아지는 것처럼은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요. 지금 소비가 둔화되고 부동산 침체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제조업도 꼬그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되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49.2라는 숫자는 결코 이게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생각보다 안 올라간다. 아니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좋아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지난 3월 24일에 908.35까지 기록하더니 4월 21일에는 1037.07만 기록하고 말더라. 이것은 예상보다가 수출이 이게 해상으로서 많이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많이 올라갈 때는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022년 1월 7일에는 5109.60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지금 1037.07이니까 결국 말입니다. 4월 21일이 이렇다면 제가 봐서는 5월에는 또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 결국 말입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영향을 중국도 받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게다가 내수까지도 심상치 않다. 예, 발틱 운임 지수가 지금 504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지난 5년간의 평균이 1716.06입니다. 근데 발틱 운임 지수가 1700에 도달하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오히려 꺾이게 생겼습니다. 이 발틱 운임 지수가 원자재가 뭐 철광석이잖아. 벌크니까 이게 발틱 운임 지수는 벌크 운임 지수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철광석 같은 석탄 같은 거 그냥 채로 실어서만 나르는 게 이게 벌크인데 발틱 운임 지수가 바로 그걸 나타내거든요. 결국 원자재 이동을 나타낸다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원자재 이동이 옛날처럼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게 2021년 10월 16일에는요. 564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중국이 또 꼬그라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우리 수출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전망이에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친미 자유진영에 붙어서 수출이 대중 수출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 물론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출의 어떤 통제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중국하고의 어떤 무역 거래가 중국이 화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좋다면 우리 화장품이든 소비품을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2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올해는 지금 1월에 39억 7천만 달러의 적자죠. 2월에는 11억 4천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3월에도 27억 7천만 달러가 적자고요. 그렇게 다 따져보면요. 올해만 지금 1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올해만. 현재 98억 7,600만 달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제조업이 다시 안 좋아지면 우리 수출은 쉽게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굉장한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요. 많은 유튜버들 중에 이것을 거꾸로 왜 중국과의 외교를 뭐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 수출이 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우리가 말입니다. 친중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전 세계는 신냉전 체제로 굳어졌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한국, 일본, 미국이라는 구도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지난 30년간 92년인가요? 1992년에 우리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30년 동안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30년 중에 말입니다. 10년은 우리가 절대 우위였고요. 또 나머지 10년, 10년은 중국과 우리가 경쟁하는 사이였고요. 그 뒤에 10년, 그것은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올라타는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의 어떤 기술의 발전이요. 한국을 능가한 곳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수입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말입니다.
민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중국의 기술력의 어떤 발전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침체 여기에다가 신냉전 체제의 어떤 공고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실사고시를 추구합니다. 저는 반중하자는 이야기 저는 하기 싫어요. 왜? 우리가 이득이 되는 거 그것만 취하면 되거든요. 굳이 뭐 반중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실사고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중국과의 어떤 상황은요. 결국 말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쌓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전체주의 쉽게 말하면 일당 1인 독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이 국영기업이 많습니다. 생산성이 많이 받쳐주지 못할 가능성 큽니다. 점점 말입니다. 점점. 그럼 우리는 기술 개발에 매진하면서 이 자유 경쟁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기술의 진보를 더 빨리 당겨낸다면 또다시 중국을 우리는 완벽하게 또 추월하는 그런 시기도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거 없습니다. 초격차 기술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